예, 안녕하십니까. 금일 한국 IT 서비스학회 trung 학술대회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ICT 유관 기관들을 소개하는 세션인데요. 취업을 앞둔 분들이나 또 기관과 사업을 원하시는 기업가 분들 등 기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기관이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고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 위해 마련된 세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금일 세션 좌장을 맡고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학회에서 발표도 하고 또 이제 오프라인으로 온라인과 연결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청중 없이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좀 낯선 것 같고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관중 없이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 했던 선수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관은 네 곳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첫 번째 발표로 시작을 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도로교통공단, 그리고 LG CNS에서 기관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제가 소속돼 있는 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소개하면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기관 소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볍게 기관 개요와 조직의 역할 정도를 보여드리고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업무들 또 현재 맡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저희 채용도 이렇게 응모를 하셔가지고 금일 서류 심사 결과 발표가 나게 되는데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사업이 좀 확대되면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대규모 채용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채용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은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 두 개 부처를 출연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설립 근거는 과거 국가정보와 기본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이 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능정보와 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의 기관 설립 근거는 지능정보와 기본법으로서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능정보화 사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은 1987년에 한국전산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설립이 된 기관이고요. 올해로 한 34년도 된 기관입니다. 중간에 정보문화진흥원과 통합해서 정보사회진흥원으로 명칭이 바뀌기도 했고 또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서 정보화진흥원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름이 바뀌면서 지능정보화진흥원으로 최종적으로 현재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원은 약 700명으로 정규직이 400명, 무기계약직이 약 300명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운영 업무라든지 상담 업무, 기타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 200분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이제 저가 일반 사업을 관리하는 일반직 근무자들은 한 5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채용하는 분들은 다 일반직 근무를 하실 분을 채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통상 한 6천억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는 기관이었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워지고 또 그다음에 국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투자 확대 측면에서 작년에 추경 사업이 대규모로 추진되고 특히 이제 한국판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추진되면서 해당 사업들을 좀 전담해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이 대폭 들어오면서 1조 한 5천억 정도 규모의 사업들을 하게 되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1조 4천억 정도 규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조금은 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올해도 추경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올해 추경이 나오게 되면 예산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대략 과기정통부가 한 8,500억, 행정안전부가 한 4천억 정도 되고요. 기재부, 방통위, 교육부 등 기타 부처 지원 사업이 2천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저희 조직은 일실 8본부로 구성되어 있어서 경영 관리를 전담하는 경영기획실과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8개 본부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특수 업무를 전담해서 전문 기술 지원하고 있는 단으로 구성된 부서들이 3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조직은 이제 ICT 융합본부로서
ICT를 다양한 분야에 접목해서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을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위한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 지원 등을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세션에 저희가 또 한 8개 정도 사업 사례를 소개하는 세션들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참고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원은 원래 서울 무교동에 위치했었습니다만 15년도 지방 이전에 따라서 대구로 본원을 옮겼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서울 사무소가 남아져 있고요. 제주도에 글로벌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부터 해외 판로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등의 ICT 글로벌 협력 업무를 제주도에 있는 센터에서 전담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의 기본적으로 미션은 ICT를 활용해서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담해서 총괄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4대 목표라고 할 수 있는 4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그리고 디지털 포용이라는 관점에서 최근 DNA 생태계라고 하는 ICT 분야에서의 주요한 사업들을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ICT의 발전에 따라서 소외될 수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많은 분들도 함께 포용한다는 의미에서 디지털 포용이라는 관점에서 사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2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서 AI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기관들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분야에서도 5G 네트워크라든지 10기가 인터넷 같은 초고속 차세대 네트워크 개발부터 상용화 이르는 사업들을 현재 지원하는 사업들을 함께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버스 와이파이라든지 학교 교육망 등 공공 부분에 필요로 하는 보편적 네트워크 사업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공공 부분에서의 클라우드 도입을 통한 정보 자원 인프라 개선 사업도 함께 진행을 하면서 공공 부분에서의 클라우드 산업 육성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국가 인프라를 지능화한다거나 복지 부분들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정부의 업무를 혁신하기 위한 지능형 정부 구축을 위해서 디지털 정부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격차 해소라든지 지능형 키오스크 사업, 그리고 이제 국민의 디지털 역량들을 보편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디지털 포용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해외로 수출될 수 있거나 또 궤도국의 부족한 부분들도 함께 글로벌에서 저희가 역할을 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그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글로벌 협력 업무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채용 직군은 일반직인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업무는 ICT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공은 불문해서 저희가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 계열이든 사회과학 계열이든 공학 계열이든 상관없이 저희 지원이 가능하고요.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셔서 ICT 기술을 이해하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효과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료복지팀이라고 있는데요. 의료복지팀 같은 경우에는 의료와 복지 분야의 ICT 융합을 접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팀입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관련돼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에 전공을 하신 분들도 와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경영관리 부분은 기관의 경영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업무라 볼 수 있는데요. 기획이라든지 인사, 총무, 홍보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채용을 하게 되면 채용 직렬에 따라서 근무를 합니다만 사실상 경영 부서로 들어왔다고 경영 업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력이 지나게 되면 사업관리 기획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사업관리 기획 부문에서는 지능 데이터, 공공 데이터, 그다음에 인프라, 클라우드, ICT 융합, 그리고 ICT 정책, 디지털 포용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48명 채용을 하기 위한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서류 심사가 발표되면 면접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비단 올해 정규직 채용이 1차적으로는 올해 이번 달에 마무리 되겠지만
하반기에도 다시 채용이 있을 예정이고 또 내년 초에도 계속 채용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결혼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은 또 충원도 바로 할 수 있고 또 정원도 지원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그래도 채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라는 채용의 특성상 학력, 연령, 전공, 성별, 경력 관계없이 지원이 모두 가능하고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채용하는 과정에서의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보훈 제한 경쟁이 있는데요. 보훈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가 제한 경쟁을 통해서 더 채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대 혜택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채용의 절차는 먼저 서류 전형을 통해서 서류 심사를 하게 되면은 전체 채용 인원의 10배수를 뽑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필기 시험이 있습니다. 탑CC라는 필기 시험이 있는데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역량 그리고 비즈니스 역량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 시험들이 있습니다. 인성 검사 시험도 있습니다만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필기 시험의 경우에는 60점 이상이 되거나 혹은 6배수 안에 들어야지만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기를 거치게 되면은 합격 인원의 6배수가 면접에 참여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1차 면접은 제가 보통 팀장급 선에서 이제 면접이 이루어지는데 내부 인력과 함께 외부 전문가분도 함께 참여해서 공정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1차 면접을 통해서 3배수가 합격되면 2차 면접으로 가게 되고요. 2차 면접의 경우에는 임원급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임원급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배수 합격이 되고 그다음에 0.5배수 예비 합격자가 선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합격 발표가 나게 되는데요. 합격자 발표 이후에 결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0.5% 그러니까 50%의 예비 합격자 그룹 안에서 추가 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대 사항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자기소개서, 역량기술서 통해서 서류 심사가 통과되기 때문에 좀 성실하게 작성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류 심사를 해보게 되면 비슷한 내용인데 불구하고도 성실하게 작성됐는지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작성된지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다 보면 다 이렇게 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실하게 작성을 해주시면은 무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발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기 때문에 주제가 주어지면 그 주제에 맞춰진 지식과 그 발표 소통 능력을 발휘해서 현장에서 준비를 하고 발표하는 그런 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 역량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준비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최근에 공공기관을 채용하다 보게 되면 저희 과거에는 이제 ICT 전문기관에 하면 ICT를 관심 가졌던 직원들이나 이쪽 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이 이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최근에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이제 대졸 초임이나 아니면 이제 1, 2년도 경력이 있는 초급 인력들로 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IT 전문 역량을 크게 많이 보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 여러 개 중에서 그냥 한 군데를 순서대로 지원하는 방식의 채용을 참여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경우에는 사실 면접에서 좋은 평가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사업이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기회가 된다면 해당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인턴십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경력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보다 채용에는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비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도 보면은 일반적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채용되는 분들의 상당 부분들은 과거 저희 원에서 운영했던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인턴십 프로그램 등에서 활동하면서 저희 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정보를 습득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상대를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취업하는 기관을 잘 이해해야 취업의 문도 잘 넘을 수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이상 저희 기관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